저희가 독립운동가 중에 신규식 선생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간에서 나온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김희곤 교수님의 그 책 600페이지짜리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인물이 신규식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임시정부를 알려면, 독립운동을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 신규식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을 왜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한 줄 딱 나오고 몰랐던가 하는 안타까움이 이번에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이 신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신규식, 요 사진 많이 보셨죠? 눈이 이상하시다. 예관, 흘겨볼 예. 이래가지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음독 자살을 하시다가 이제 가족이 살린 거예요. 그런데 시신경, 오른쪽 시신경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오른쪽이 안 보이게 되시면서 나는 잘 됐다. 나 어차피 이렇게 두 눈 똑바로 살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일본을 흘겨보면서 나는 평생 살겠다. 그래서 예관이라는 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신규식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냐? 1880년. 충북 청원에서 출생하셨어요. 이분이 신숙주의 17대 손이야. 똑똑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안인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이 원래는 그래서 이제 서울에 한양에 살고 있다가 중종반정이든가 그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충청도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은 산동 산성이라고 해서 산성이 유명한 산성이 있더라고요. 충청도 지역에 가볼 만한 곳 이래가지고 산동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 동쪽에 터를 잡으면서 산동 신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신용우 이분이 의금부에도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중추원 의관으로 관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큰형이었던 신정식 이분은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해가지고 탁지부라든지 그 외 정부 기관에서 쭉 일을 하시고 덕천 군수를 역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집안이야.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집안이냐? 요 연도 보세요. 1883년에 글 공부를 시작했어. 몇 살? 3살에 글 공부를 시작해요. 3살 때 천자문을 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독립운동가 보면서 역사에 이름 남는 사람은 다 3살에 뭘 떼시고 9살에 뭘 하시고 비평을 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끝판왕. 3살 때 천자문을 띄셔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사숙이라 그래서 집안 그 공부할 수 있는 그 학당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이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었어. 누가 있어? 단재 신채호가 조카뻘로 있어요. 나이대는 비슷한데 학렬이 신채호가 이 아래 학렬이야. 그래갖고 이 동네에 신채호, 신배구, 신규식 이거를 이 지역 산동 지역의 천재다. 그래서 산동 삼재로 불리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 세 분이 더 독립운동 하세요. 신채호 우리 뭐 말해 뭐해. 조선 상고사 쓸 때 감옥에서 쓰셨잖아. 인터넷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쫙 쓰신 게 조선 상고사. 그 책 쓰셨지. 이 3살 때 한자 띄신 신규식이지 신배구 이분도 독립운동 하셨어요. 독립운동 하시고 나중에 어딜 나오냐 보성 전문학교 법대 나와. 그래가지고 그 교편 잡고 활동하시다가 임시정부 활동도 하시고 독립운동 하시는데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세요.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후에는 대종교 활동만 주로 하시면서 1950년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신규식의 동생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 저번에 남파 박찬익 선생님 할 때 그 신건식 그 후손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우리가 국립묘지에서 만난 그 이야기 할 때 그 동생이 신건식 같이 형이랑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 하셨고 그 다음에 신동식 동생도 같이 독립운동의 그 정보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이 형 신정식의 아들이 누구냐? 형호 신형호가 있었어. 이 신형호도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충북 여기에 가시면 이 신형호의 고택이 남아있어요. 이 고택이 안채 하나만 남아있어. 그 사연을 또 봤더니 의병운동 할 때 이 아버지가 많이
어디야? 신정식 형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갖고 일제가 복수하러 온 거야, 이 집에. 그래갖고 이 집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른 거 다 타버리고 안채 하나만 남은 그 고택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신채호 그 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신규식의 집안도 우리가 볼만한 곳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하이 망명 시절인데 여기 단재 신채호, 여기 예관 신규식 선생, 그리고 가운데는 신서구, 우창 신서구라는 분인데 이분도 같은 집안 사람인데 셋이서 같이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 하시고 이러면서 언론계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15살 때 을미의병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15살인데 동네에 같은 연배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의협심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갖고 소년대를 조직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왜 다시 철병하고 잘 안 되잖아요. 막 의병 활동을 처음에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니까 조직하고 훈련도 막 해. 근데 직접 이렇게 의병 전투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17살 때 결혼을 해. 신규식 집안도 잘 살았지만 한양의 유명한 그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이 부인이 아주 지혜로우셨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주 지혜로우셔가지고 나중에 1905년에 이제 음독 자살하시잖아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어떤 그 심성이나 이런 걸 봐서 저분 분명히 자결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신규식은 그 독약을 준비를 했어. 근데 이때 이 부인은 뭘 준비를 했냐? 해독제를 준비를 했어. 해독제를 준비를 해놨어. 말릴 수는 없고 저 양반 말려서 될 사람이 아니다. 해독제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음독자살 하자마자 부인이 들어가가지고 먹여서 살려낸 부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저 남편 한 번에 절에서 끝나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남편 당신 사위 살리신다고 생각하고 돈을 좀 달라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와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팍 주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 돈으로 가서 독립운동 하시오 이래. 그래가지고 남편이 독립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 들고 가서 독립운동 하잖아. 우리 남편이 뭐 한다 그럴 때 바지끄댕이 잡아당기고 여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돈 싸들고 가서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오 해야 돼. 좋은 일일 때. 그런 부인을 뒀다는 거 아니겠소. 그래서 이 신규식을 말할 때 신규식만 말하면 안 되고 누굴 말해야 돼? 부인도. 부인. 그 온갖 고생과 그 자기 친정 집 재산 해다가 그 다 모은 돈이 그리고 신규식도 자기가 유산 받은 그걸 다 팔아가지고 20억 지금 돈으로 20억을 해갖고 독립운동하러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이 이미 관직에 있어가지고 상경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얘들아 니네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신규식이 한학만 공부하다가 나도 그럼 상경을 해야 되겠네 하고 서울에 와서 어떤 학교를 들어갈까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배재학당이니 이런 학교 있었잖아요. 서양 선교사가 와서 만든 학교도 있었지만 이분은 옛날부터 한학을 공부를 했었잖아. 그래서 선택한 학교가 뭐냐 하면 관립 한어학교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한자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특화된 것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학교가 아니라 중국어라든지 한문 공부하는 곳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또 나라에서 한참 이런 관립 학교를 처음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관립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도 만들었지만 이 한어 학교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한문하고 중국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때 중국어를 배웠는데 어느 정도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 신규식을. 그 정도로 이 중국어를 많이 잘 아셨는데 원래 3살 때부터 했지만 이때 배운 중국어가 컸다. 그리고 이제 산술이나 지리 역사
역사 같은 걸 배우면서 이제 민족 의식 이런 걸 더 키우신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98년에 독립협회라든지 뭐 이제 독립신문 이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보면서 가만히 또 못 있지. 의협심이 있으니까 독립협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야. 심지어 뭘 하셨어? 재무부 과장, 이 어린 나이에 재무부 과장을 맡을 정도로 영특했으니까 이걸 맡으면서 만민공동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로 인해서 구속된 400명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있어. 그래서 학생이 관립학교인데 이거 소위 말해서 데모하다가 어떻게 보면 잘린 느낌? 그래서 졸업장은 없어요. 이분이 졸업자 명단에는 없는데 이 만민공동회 활동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군 무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육군 무관학교가 200명을 뽑는데 1700명이 왔대. 그래갖고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야. 그런데 이 육군 무관학교는 시험도 치는데요. 그 시험을 치려면 일정 이상 되는 사람의 추천이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한성 안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리고 과거제가 없어졌잖아요. 관직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관립학교라든지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고종이 그 무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무관학교를 양성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그래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고 있는 집 자식이었고 근데 들어가면 나라에서 지금 육사처럼 다 대주는 거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체력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인재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군사 각종 뭐 무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전술학이라든지 또 지도를 보는 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또 어떤 공부를 해? 외국과 아주 뭐 계속 미국,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침략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아주 큰 그 비중을 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 신규식은 아버지랑 형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천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무관이 누구였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박승환이었어. 그 자결한 거 있잖아요. 1907년에 자결하셨던 그 박승환. 그 다음에 이동휘. 우리가 이동휘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이 무관학교의 그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 이동휘라든지. 그리고 이때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선생님이었고 가서 만난 친구가 누구야? 조성환이었어요. 우리 효창공원에 가서 임정요인 묘역할 때 세 분 누워 계시잖아요. 이동념, 조성환, 차리석 누워 계시잖아요. 그 조성환이야. 그래서 이분을 이제 친구로 만나게 돼요. 조성환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친해진 거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몇 이제 군사위에 그 하는 사람들이 부패가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모의를 해요. 그럴 때 주도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성환하고 신규식이었어. 그래갖고 막 모의를 했다가 이 신규식 선생님이 조금 몸이 옛날부터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나 봐요. 어쨌든 신병 치료 차원에서 잠깐 고향으로 가 있는 사이에 이게 발각이 돼. 그래가지고 조성환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육사에서 동맹 휴학을 한 거야. 그러면 군법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사형이 선고돼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나중에 3년 동안 유배를 가요. 그러니까 이 신규식은 같이 모의를 했는데 자기는 안 잡히고 절친인 조성환만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더 깊이 사귀게 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임시정부 시절까지 독립운동을 같이 한 그런 막역한 분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무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 한학을 했던 사람이 그때는 문을 숭상하잖아요. 근데 이 무관학교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이 충청도 그 지역에서 좀 놀라운 것이었고 아주 신문물이라든지 현 정세를 빨리 간파하고 이렇게 전환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성환이에요. 조성환.
부인. 그래서 조성환 얼굴을 우리가 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고향 지역에서 학교들을 만들어요. 아, 이제 내가 서울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한학만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문동학원이라는 걸 산동학당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1908년에는 향촌에 영천학계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의 학교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 계를 만들게 됩니다. 영천학계.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교육이 많았어요? 서울 지역이나 이런데 다 기독교계의 그런 학교가 많았어요. 주로. 그랬고 서울에만 관립학교가 있었지 지역에는 다 그 옛날 그 선비들의 그 공부밖에 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학문을 교육하겠다라고 뭔가 교육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유림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디서 이런 그 서양의 것들을 공부하냐 이러면서 되게 홀대하고 못하게 했는데 서울 지역도 아니고 충청도 지역에서 이러한 신학문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고 이런 영천학계까지 출범시킨 거의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충청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계가 출범할 때 내건 것이 뭐냐? 동도서기론 들어보셨죠? 도는 동양에 두고 기술 그런 것들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는 동도서기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뭐다? 민족 주체성. 그 당시에 어떤 서양의 기독교 학교 이런 학교가 많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민족 주체성을 가진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식은 교육자적인 그런 면모도 아주 크다. 그럼 그냥 혼자 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지역에 가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천재고 이러니까 또 집안 파워도 있고 이러니까 이 신규식 선생의 말이 좀 먹혔던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의로 인간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9급 정도로 이렇게 종구품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막 승진을 해서 6품까지 나중에 올라가요. 그런데 1905년에 뭐가 일어나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민영환이 자결하잖아요. 민영환이 자결을 하고 나서 그거에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래갖고 민영환이 돌아가실 자결할 때 써놨던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대굴대굴 굴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상설 선생 아시죠? 이상설 선생이 이 1905년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리에서 한양 길바닥 가운데서 머리를 땅에 찌으며 통곡하는 인사가 있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 이상설이었어. 그리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그 다음에 민영환의 자결 그 다음에 또 이상설 선생의 그 머리를 찢고 자해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이분이 참지를 못한 거야. 그러고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결 안 했어. 어떻게 했냐? 방망이를 들고 그 북촌하고 서촌에 가가지고 을사오정 나오라고 그 집 주변에 가가지고 현관 그 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다가 방에 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3일 동안 안 나온 거야. 먹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음독자살을 시도하시게 된 거죠. 음독자살을 시도하니까 바로 그 부인이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에 결국 이 음독으로 인해 가지고 시신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1905년부터 이 나라를 잃고 1910년대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70여 명이 그 항거하는 의미로 자결 순국하셨대요. 알려진 이름만 70명이야.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왜 자살해 독립운동 하지 죽지 말고 하지 그러지만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 치욕 그리고 그런 것들에 또 앞장섰던 그 이런 친일파들 매국노들 이런 것들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써 항거를 하는 거야. 죽음이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나의 그 항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하나로 그런 자결순국이 잇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군인이 무관이었기 때문에 1907년에 제1년대 1대대 소속이었어요. 이 신규식이. 그러다가 그 정미의병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군대 강제 해산을 하잖아요. 강제 해산을 할 때 이 제1연대 대대장이 누구였어요? 박승환이었던 거야. 그래서 박승환이 총으로 자결을 하게 되죠. 자결을 하면서 서대문에서 해산 군인들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대한문까지 막 진입해가지고 남대문 전투가 있는데 그때 이 신규식 참전해. 군대도 해산됐어. 소위 말해 실직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집에 그 종로구 운리동이 집이었대요. 운리동에 칩거하시면서 명상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힘을 키우고 산업을 흥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가 중요하냐? 공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업진흥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업진흥하는 잡지도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때 박찬익 남파 박찬익 있죠. 우리 중랑구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 누워 계신 분 얘기할 때 나왔던 박찬익, 양기탁, 남궁옥, 무궁화, 남궁옥, 신채호, 오세창, 위창 오세창까지 이러한 분들이 그 공업진흥 활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또 신규식 선생은 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공업도 발달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런 손재주와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걸 뭘 이야기를 하냐면 도자기 있죠. 고려청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려시대 때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뛰어난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사장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고려청자 살리는 활동도 하셨어. 정말 다양한 활동을 곳곳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박찬익이야. 그 공업진흥 활동하면서 만났던 남파 박찬익. 이분이 동생 신건식. 나중에 둘이 또 이 박찬익하고 신규식이 의형제를 맺거든요. 근데 이 동생인 신건식하고도 이분이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 이분의 아들과 이분의 딸이 결혼하시잖아. 독립군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우리가 독립운동사 공부하면서 대종교가 안 나오는 인물이 없어. 그쵸? 이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주시경, 뭐 이동희 계속 그 앞에 해서 이 대종교가 안 나오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단군교, 그쵸. 단군교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름을 다시 대종교라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서 대종교를 만드셨는데 그때가 1909년이었어요. 홍합 나철 선생이 만든 게. 그래서 만들자마자 이분은 입교하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대종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냐면 나철은 뭘 생각했냐면 나철도 원래 관직 생활하고 일본에 가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 안 되면서 을사오적 처단 암살단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아서 해야 되는구나.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건 우리 민족이 살 길인데 우리 민족이 뭐로 뭉쳐야 될까? 종교도 다르고 또 업고 있는 세력도 다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른데 오직 하나 공통된 걸 찾다 뭘 찾았어? 우리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게 단군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이제 대종교로 만들면서 중광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단군과 그런 어떤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의 의미가 단군이 처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어떤 국토, 지역 이러한 개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교를 만들면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다 대종교로 뭉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독립운동 단체였고 나중에는 신앙이 곧 독립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독립운동이 곧 신앙이고 그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인물들은 다 대종교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 혼에 뭐라고 이 신규식 선생님이 말씀하시냐면 근본이 먼저 뒤틀리면 지엽, 가지, 지엽도 그에 따르는 것이니 민족의 시조 단군을 바로 세워야만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신 거죠. 독립이라는 것은 민족을 중심에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단군이라는 시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에 돼가지고 결국에는 경술국치, 나라를 잃게 돼요. 어떻게 해? 또 자결 시도를 해요. 근데 이때는 누가 살려주냐 하면 홍합 나철이 살려줘. 이때
구출을 해주면서 나철 대종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운동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윤세복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 돈 엄청 많고 배운 거 엄청 많으신 분들 나철하고 한 2박 3일 얘기하면 다 나철의 추종자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독립운동을 이 종교 신앙처럼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항상 독립운동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서도 두 가지는 꼭 가지고 다녔다. 뭐냐? 집이든 어디든 가시면 단군 초상하고 한국 지도를 이렇게 두 개를 걸어놓고 항상 걸어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모습도 있지만 종교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 대종교. 바로 우리의 단군과 우리나라의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나철이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그래서 논문을 좀 봤어. 여기 이 논문에 의하면 이 논문을 내가 신규식에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 좋은 논문이 있는 거야. 딱 클릭했더니 누구 논문이냐? 외국어대 이숙화 논문이야. 아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숙님이 딱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저 중국에 같이 여행 가셨던 분이거든요. 지난 거기 홍암 나철이 이 신규식을 상해로 파견했다라고 이 논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 대종교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대종교 4대 본사 총 책임에 백포서일, 이시영, 이상설 여기 서도 본사의 누구다? 신규식. 이분은 이동령이죠. 신규식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10년대에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만주와 연해주로 갔어. 왜냐하면 왜 만주와 연해주로 갔냐? 우리나라의 국토와 접해 있었고 그 다음에 1800년도 말 1880년대에 주로 여기로 이미 많은 우리 한인들이 먹고 살 것 때문에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인촌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하는 거고 하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독립군 기지 건설에는 국토와 가깝고 한인촌이 형성되어 있는 만주와 연해주 지방으로 대부분 갔어. 그리고는 하나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상해로 가게 된 거야. 왜냐? 상해에는 그 당시 조계 지역 있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에 조계지가 있었고 서양 세력들이 동양을 보고 있을 때 상해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상해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상해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야. 또 하나는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 당시에 청일전쟁 일어나지, 막 그 앞에 아편전쟁이 있지, 막 이래가지고 중국의 그 아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혁명 세력들이 이 북경 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남쪽 이 상해에 중국의 혁명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홍암나철은 요 북쪽에 독립군 기지 있는 쪽, 그래서 서간도에 가서 윤세복이 가서 이제 대종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해로 신규식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신규식이 갈 때 배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북쪽을 통해 가지고 일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리 가 있었던 이제 그 박찬익 를 만나서 같이 이제 상해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